오늘 제가 기획자의 초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모셨고요. 오늘 그 기획자의 초대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인생 전체로는 아직도 젊죠. 근데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네. 저는 일을 빨리 은퇴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려면, 그리고 재밌게 하려면 제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권리를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좋아하는 것도 재미없어지잖아요. 근데 전 좋아하고 관심 갖고 아이디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얻고자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빨리 은퇴를 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직업인으로서의 삶에서 중간 정도는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지금 앞두고 있는 저의 새로운 도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지만 아직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사실 그 얘기도 좀 공표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운데의 지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제 그 중간에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저랑 친한 사람들 혹은 저한테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앞에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만든 자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가 기획자의 초대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를 직업이라고 표현하면 직업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뒤를 안 보려고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꿈이 외식 경영자였어요. 그 외식 경영자의 꿈은 사실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뭐 저도 어디서 막 가난했다고, 꼭 좀 잘난 사람도 가난했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좀 가난했거든요. 달동네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다만 저희 집안은 이제 화목했어요. 그런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가족을 이렇게 거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외도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서 되게 화목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부여받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건 저한테 행운이었죠. 되게 가난해서 달동네에서 이제 이모네가 빌려준 집에서 이렇게 얹혀서 대가족이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고프고 밥을 맛있는 거를 많이 못 먹고 하니까 제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게 외식업이나 이런 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던 찰나에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쯤 될 때 들어오신 거예요. 빚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제 가락동 시장에서 유통 사업을 하셨고 그게 쫄딱 망하셔서 실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약간 오기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나도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세상에 막 복수를 해야 되는데 뭐로 복수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업으로 성공해서 복수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영자, 사업가가 되는 게 제일 빠른 복수의 방법이고 내가 그런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외식업으로 사업을 하는 게 제일 빠른 길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식 경영자라는 꿈을 가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문 배달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동네 피로 현장에서 주말마다 케이터링 그런 알바하고, 그래서 제 나이대에 비하지 않게 저도 알바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식업에 대해서 익숙해졌고, 저는 사람들이 제가 가진 역량을 막 설명을 해줄 때 저는 사실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냐면 저는 결코 똑똑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기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다행인 건 뭐 말은 그래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 뭐든지 다 2번씩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수, 실패 이런 것들. 그런 거 뭐 했는지 제가 다 쭉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대학교를 재수를 했어요. 사실은 간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결국 수능을 120점이나 올려가지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간 학교였고요. 그 다음에 회사도 제가 운 좋게 서류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안 되니까 토익 점수도 친구들에 비해서 낮았고 자격증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할 때 저희 학교가 완전히 좋은 학교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회사나 이런 것들 가기 어려웠죠. 근데 운 좋게 우연하게 그냥 좋은 회사로 입사를 했지만 그 왜 그거를 회사도 왜 제가 재수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1년 만에 이직을 하거든요.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회사는 외식업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1년 만에 다시 저는 턴해서 가게 됐죠. 그런 부분에서 제 기업도 제가 들어간 회사도 재수를 했고 군대도 심지어 2번 떨어져가지고 2번인가 3번 떨어져가지고 갔어요. 제가 의무 소방서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군대 갈 때쯤 만들어졌는데 그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아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였는데 거길 너무 가고 싶었는데 2번이나 떨어지고 안 돼서 동반 입대를 친구랑 했는데 이제 철원에 떨어져가지고 개고생했죠. 그래서 군대까지도 심지어 재수 3수를 하는 거였고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저 흥미가 많아서 다양한데 흥미가 많아서 많이 했지만 다 떨어져가지고 안 된 자격증, 공부한 거에 비해서 자격증도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사업도 아직 성공 안 했지만 일단 한 번 실패했잖아요. 사업도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재수 인생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기획자로서 지금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외식 경영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고 재수 끝에 그런 전공을 할 수 있는 학교로 갔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취업을 선택할 때는 외식업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취업이 하기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 2007년, 2008년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리만 브러더스 뭐 이런 세계 경제대공원 이래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될 때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다 설명하면 길지만 운 좋게 괜찮은 회사에 이제 그룹사가 있는 회사에 리조트 그 기획팀으로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 꿈은 외식 경영자 꿈이어가지고 알바를 대학교 때부터 알바를 계속 했는데 그게 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제 케이터링 회사 이런 데서 맨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취업할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죠. 그래도 남들은 취업 안 되는 시기에 취업했다고 하고 대기업을 갔다고 칭찬을 주위에서 해주니까 그런 걸 잊고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딱 아니나 다를까 1년 만에 내 꿈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명백하게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듬해 회사를 그만두고 불고기 브라더스라는 회사에 이제 갔어요. 근데 불고기 브라더스라는 회사는 당시에 엄청난 역량을 가진 아웃백을 만들었던 창업주들이 한국식 프랜차이즈 한국식 레스토랑을 패밀리 레스토랑을 지향해서 만든 되게 혁신적인 아이템이었는데 그래서 급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본금도 엄청 많았고 투자도 많이 받아서 그 5억, 10억씩 들어가는 매장을 1년에 뭐 4개, 10개씩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었던 그리고 그런 실행 능력이 있었던 운영 능력이 있었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되게 급성장할 때 초기에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제가 인내심이 없다고 하는데 인내심을 잘 쪼개볼 게 있어요. 인내심에는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인내심이 없어 보이는 거. 욕심이 많으니까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실하지 않은 거. 꾸준히 하지 않는 거. 그게 인내심의 반대말 같은데 저는 성실한데 욕심이 많아서 관심이 많고 좋게 말하면 관심이 많아서 인내심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 불고기 브라더스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 제가 사원부터 시작을 해도
연봉이 그때 1200만 원이었거든요. 사원부터 시작해도 1년 만에 매니저를 달 수 있을 만큼 실력이 검증되면 급성장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욕심을 부려서 거기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아주 먼 선배였는데, 아주 어려운 선배였는데, 진짜 뜬금없이 전화해서 저기 후배인데요, 제가 이런 회사 다녔어,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이 외식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포장을 되게 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경력직으로 매니저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에서 되게 시기 질투를 많이 받은 거죠. 외식업에 알바로서 경험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알바로만 경력이 충분했던 거였지, 사실은 외식업으로 직장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그러다가 뭐 대표님의 이렇게 후배래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역으로 제가 되게 많이 피해를 입죠. 많이 사실 텃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냥 성실하게 그것도 잘 꿋꿋하게 이겨냈어요. 그래서 외식 경영자를 꿈꿨고, 현재 알보로라는 회사에서 하는 일은 경영기획자예요. 사업을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의 사업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돈을 얼마나 쓸 건지, 버젯을 얼마나 만들 건지 그런 기획을 하고 있고, 마을 기획자가 동네 발전소가 하는 일이 제 생각에는 마을을 기획하는 그런 기획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기획자가 공유FC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획자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제가 지향할 방향성은, 제 직업의 방향성은 소셜 브랜더예요. 그거를 뒤에서 또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현재 저를 호칭하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제 하고 있는 일을 나름 과거와 미래와 현재로 구분하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회사가 한솔 오크밸리라는 회사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불고기 브라더스라는 회사, 법인명은 이태인제육수였어요. 그 회사에서 매장 일을 했고요. 그 회사에서 2년 5개월 정도 일했는데 1년 5개월을 조리 매니저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매장은 총 4군데, 저랑 조리랑 상상 안 되죠, 잘. 근데 저는 6개월 정도를 저희 서비스 매니저 하고 1년 반을 조리 매니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업 지원 매니저 하고 점주 대기 발령 상태에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리를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데 조리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저 현장 일 중에서. 그게 되게, 이거 처음 듣죠? 이거 다 처음 듣나요? 저 양파 엄청 잘 썹니다. 그 불고기 브라더스 회사가 참 고약한 회사예요. 모든 걸 다 직접 주방에서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조리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냥 일단 외식업 경영자로 간다 하면 무조건 다 진급상의 조리 매니저를 해야지만 진급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리는 안 좋아하는데 조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때. 되게 괴로웠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주방 키친에 이제 파트타임까지 해서 20명이 넘게 있는데, 제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제가 막내보다 칼질을 못하는 그 수모.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만회했냐면, 시간이 금방 조리를 잘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때 이제 불고기 브라더스 얘기 좀 나온 김에 더 하면, 제 장점이 첫 번째 직장에서 한 일이 이제 영업기획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 거는 결국 숫자를 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이런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아웃백 같은 회사들은 손익계 단서, P&L이라고 하죠.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방에서도 푸드 코스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숫자에 밝으면 진급하기 좋아요. 인정받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숫자에 밝으니까, 같은 조리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숫자가 밝으니까 이런 백오피스 업무, 원가를 분석하고 이런 게 다른 친구들이 5시간 걸리면 저는 사무실에서 30분만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나와서 조리를 하는 거죠. 남들 조리 5시간, 1시간 할 걸 저는 5시간 하면서 시간을 스위칭하면서 제가 나름의 버틴 거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조리 실력도 늘어나면서 제 장점이 더 커지면서 이제 외식 경영자로서의 준비를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간 회사가 홍대 이프유원트라는 회사인데, 이 얘기도 하면은 1시간 이상 걸리는 회사인데, 1시간이 뭐야, 10시간은 얘기할 수 있겠다. 예,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같은 회사인데, 미방코리아가, 왜냐면 그 이프유원트라는 회사의 대표가 출자해서 만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그 회사거든요.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자 알볼로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네발전소 협동조합, 공유FC 포럼, 그 다음에 현재 양천구 공유위원이라고요. 양천구에 공유 촉진 사업들이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 공유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심사해가지고 사업화시키는 거에 심사를 하는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 그래프예요. 인생 그래프 보통 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자기 살아본 인생 하는데, 제가 아까 그 찌질했던 밑에 그 유년기 시절은 생략하고 여기 직업인으로서의 그래프만 딱 보면, 한솔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제가 27살까지 모태솔로였어요. 뭐 자의반 타의반 외모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딱 이때 취업이 안 될 때 이세계에서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정장 입었죠. 머리 좀 말끔히 하고 다니죠. 근데 강남역으로 출퇴근하죠. 그러니까 소개팅이 막 한 달에 5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제 얼굴도 안 봤는지. 근데 나름 뭐 머리도 제가 막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막 이상한 예수님처럼 하고 다녔는데, 딱 한술 다닐 때부터는 자르고 딱 정장만 맨날 입으니까 이 외모에도 소개팅이 겁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첫 연애는 회사의 사내 커플 선배랑 하게 되죠. 저보다 2년 먼저 입사한 선배. 저보다 나이는 1살인가 2살 어렸던 선배가 저를 꼬셔서 제가 우와 진짜 리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결혼하셔서 잘 사실 분인데. 첫 연애를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나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패한 얘기 아까 많이 이렇게 깔았으니까 자랑하면 한솔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룹사예요. 삼성에서 나온 회사여가지고 이인이라고 이건희 씨의 엄마가 누구죠? 아빠가 이건희 씨 아빠가 이건희 씨 그분의 누나예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 그 제일 모시기부터 시작한 회사여서 이제 한솔이라는 그룹사가 예전에 한솔 PCS를 만들어서 재계 순위 8위까지 했던 회사인데, 제가 들어갈 때 재계 순위 한 50위 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때도 삼성 영향력에 있어서 신세계 그다음에 이런 삼성, 그다음에 한솔 이렇게 해서 이 그룹사들이 되게 높은 조건과 이런 것들로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에 리조트 회사가 있어요. 오크밸리라는. 그 회사에 이제 제가 마케팅 기획, 영업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제가 이제 그 전체 그 연수원 들어가서 1등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점수로 1등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발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 활동으로. 근데 제가 1등을 한 이유는 거기에서 제가 여기 좀 웃을 건데, 알블로에서도 제가 뮤지컬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 그 그룹사 대표님들 다 모인 15명, 20명 그룹사 대표님들 모인 데에서 전체 기수들이 다 합쳐서 마지막 날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거에 단장을 맡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 쓰고 그 컨셉 잡고 이런 거를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상을 받아서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딱 회사에 돌아왔죠. 선배들 앞에서 저 1등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고만장해서 저렇게 그래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여자가 문제예요, 이거는. 이거 미친놈이다. 사귄 여자랑 헤어지게 되죠. 근데 20명이 한 팀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방송에서? 20명이 한 팀인데 유일한 여자였어요. 유일한 여자예요, 20명의 팀원 중에. 그리고 내 반대편에 앉아있어. 헤어진 이후부터는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일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건 알았죠. 사내 커플 피해를 보는 건 남자일 수 있다. 저는 피해자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뭐 회사 나온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 회사는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 회사여가지고, 되게 이인희 고모님이 그때 나이가 80세였고 조직 자체가 되게 늙었어요. 대기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PCS도 그렇게 뺏기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딱 보면서 선배들을 봤는데, 선배들이 다 서로 정치를 엄청 하고 있는, 그 20명의 팀 안에서도. 그리고 일을 안 해요.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학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20시간 일하면 1시간을 일하고 19시간은 뭔가 다른 것들을 하거나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저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회사에서 제가 얻은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모태솔로지만 더 끔찍한 게 뭐였냐면 컴맹이었어요. 제가 회사 들어간 데가 2008년 9년대인데 이때 컴맹 상상돼요? 제가 4학년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전산하는데 신모델 컴퓨터가 있는데 전원을 못 켰어요. 5분 동안 전산 시간에.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거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걸 놀리거든요.
컴퓨터 전원을 못 켜는 애라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취업할 때까지 PPT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또 노하우가 있는 거죠. 뭐냐면 PPT를 만들진 않았지만 PPT 발표는 그때 제가 다 했어요. 딜을 하는 거죠. 저는 PPT를 만들기 너무 싫으니까 제가 발표를 하겠다. 이래서 제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 와서부터는 외향적으로 바뀐 거예요. 덜덜 떨면서 했어요. 항상 덜덜 떨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아무튼 PPT를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이때 입사했을 때 할 수 있는 파일은 한글 파일밖에 없었고요. 한글 파일도 단축키 전혀 줄 틀리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컴맹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기획 업무를 하려면 엑셀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PPT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무 싫은데 맞으면서 1년을 배운 거죠. 정신적으로 맞으면서. 진짜 때리진 않죠. 수모를 당하면서. 그때 이제 기획자의 초기의 업무적 역량을 그때 다 배워요. 1년 동안 뭘 배우냐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기획의 전체 업무의 어떤 바운더리를 다 배운다는 게 아니라 기획자로서의 초기적인 역량을 그때 다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하는 업무를 무조건 아침에 오면 저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가지고선 업무를 분배해서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무슨 일을 할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선배가 알려주는 거죠, 사수가. 처음에 제가 와서 그냥 시키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선배가 혼내면서 무조건 네가 할 일을 여기다 적으라고 하고, 이면지 가져와서 적으라고 하고, 이 일을 우선순위와 중요도로 나눠서 중요하면서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하게끔 하고, 심지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시간대별 업무 효율을 보고, 오전 시간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점심 먹고 와서 이런 일을 해야 하고, 퇴근 전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까지 학습을 받아요. 되게 꼼꼼하게 기획자들한테 배우니까 기획자답게 일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획자로서 필요한 온갖 역량들 배우는데, 또 한 가지 되게 지금도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폴더 정리.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기록하고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공학적으로 배워요. 그냥 대충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그래서 폴더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지, 파일명은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 폴더의 레이어 계층은 어떻게 계열화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다 배우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기획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크리에이티브한 혹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의 그 환경을 만드는 거. 제가 지금은 좀 일을 많이 안 하니까, 대표님 죄송한데요, 일을 많이 안 하니까 제가 환경이 좀 지저분한데, 저는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제 앞에 모니터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가르쳐준 선배가 했던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획자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죠? 뭐 보통 지저분해야지 창의적이라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되게 싫은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엑셀도 그렇고. 엑셀도 3시간 동안에 제가 한 3일 정도 고생한 거를 3시간 만에 하는 걸로 가르쳐 주더라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그러면서 실력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까지 아주 기획자로서 초기 업무 역량을 그때 배웠는데, 제가 이걸 요새 깨달아요. 신입사원들이나 어떤 주니어들한테 사실 업무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업무의 기본적인 역량을 가르쳐 주는 게 멀리 가는 듯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거든요. 초기 단계를 튼튼히 쌓으면 일이 되게 탄력이 붙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요새 대기업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 작은 회사들은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자로서 숫자와 기획자로서의 초기 역량을 다 배워요. 정리정돈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대기업에 있으면 좋은 거는 다른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나 다른 계열사의 숫자까지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유하고 사업 단위별로 다 회계를 다 보게 되니까 수많은 뭐 몇천억 몇 조의 숫자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직장인들한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숫자의 어떤 폭이나 너비가 큰 게, 사실은 우리가 자영업을 하거나 작은 회사를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의미가 없고, 외식업 특히나 더 큰 의미가 아닌데,
이제 외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큰 숫자들을 달아본 경험은 숫자를 외식업에서의 숫자를 다룰 때 엄청나게 쉽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숫자에 되게 밝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기획자로서의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역량은 한솔에서 다 배웠어요. 배웠다고 할 수 있고, 그 선배들을 보면서, 일을 안 하는 선배들과 내 미래를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자친구 헤어지면서 되게 급격히 슬럼프가 오면서 1년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만두는데, 불부를 입사했는데도 떨어졌죠. 그게 아까 텃세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쁜 회사의 특징인데 라인을 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사내 정치를 안 해요. 맞죠? 전 사내 정치 안 해요. 알볼로는 정치가 원래 없는 회사인데 그래도 좀 있어요. 알만한 사람은 알 만큼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김지은 님도 친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진짜로. 예, 친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한 명이 지금 다른 회사 갔어. 피자헛으로 가셨습니다. 잘 살고 있나요? 예, 그만큼 친구가 없어요. 근데 정치를 안 하는데 여기는 본부장이라는 그 메인 팀원들로 인해서 점장 순위가 결정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잘 타면 내가 2년 만에 점장이 될 수도 있고, 라인을 못 타면 5년을 해도 점장이 못 되는 그런 구조의 회사였어요. 선배 회사 까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가 바닥을 치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선배가 대표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제가 문자로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렸더니, 전 몰랐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쟤를 본부장한테 쟤 좀 챙겨주라, 이런 얘기를 한마디 그냥 뚝 던져줬는데, 그때부터 본부장이 저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부장 안에 에어리어에 이제 점장 후보생들이 6, 7명, 8명 있는데 파리에서 제가 갑자기 1순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부장이 오픈하는 매장에 무조건 제가 점장으로 가는 그런 코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제 인생은. 예, 그래서 저 친구 4년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외식업에. 4년제를 나왔고 대표님 후배인데다 그다음에 사무 업무도 했다가 조리 매니저까지 완료했다는 그런 커리어니까. 그리고 또 본부장이 시기 질투해야 될 본부장이 갑자기 저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만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점이라는 이제 오픈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점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그분이 대표님과 싸우고 그 본부장이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 저희 학교를 싫어하고, 혹은 그 본부장 라인에서 이렇게 일을 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랭킹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서 황이 됐는데 제 옆에 있던 서비스 매니저가 누군지 아세요? 이창훈 씨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는 되게 빨리 진급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동탄점에서 만난 건데, 이 친구랑 저랑 같이 몰랐겠죠. 근데 지금 서로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